색소폰의 울림으로 전하고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규택 무겐 색소폰 라이프 스토리 콘서트. 여러분들의 축하의 화로와 열화 같은 박수로 그 막을 올리겠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국민 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의자에 앉으신 채로 예의를 표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주악에 맞춰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음악회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격식을 따라서 부드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만담가 장광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여태껏 75년간 받은 박수 중에서 가장 소리가 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75년간 꽃미남을 유지해온 만담가 장광팔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후 국민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웃음과 해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던 만담가 장석팔 선생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보면 40이 넘으셨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40쯤 되시는 것 같은데 자제분들 얘기하는 건데 저는 본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해방 후 국민 모두가 어렸던 시절 우리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심었던 국민만담가 장석팔 선생이 제 동생의 어머니의 남편 되십니다.
어떻게 되겠냐, 뭐 어머니의 남편이면 아버지지 뭘 어떻게 돼요. 한동안 생각해요.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장애수팔로 갖다 태어났다 해서 장수팔. 저는 아버지가 이기택 의원 젊으셨을 때 그때 약주 드시다가 고시도 드시다 광팔 때 태어났다 해서 광팔 장광팔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기택 대표님을 잠깐 재미있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만주벌판에서 군자금을 긁고 다니던 독립투사 이영종 선생의 아들이 있다. 1942년 만주 용정 출신의 이규택. 1987년 6월 민주화를 외치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고 1990년 상당 합당을 거부하며 정치는 의리라고 외쳤던 사나이. 의문의 정전 상태와 낙선과 경선 독립을 폭력을 견디며 4번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정치 입문기 민주적 공동의장 김상현으로부터 정치인은 늘 형무소 돌담비를 걷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충언을 40년간 품고 살았다. 돈은 생선과 같다. 가시를 잘 발라먹지 않으면 목에 걸려 생명을 위협한다는 생각과 여보, 두 다리 뽑고 삽시다 하는 아내의 말이 그를 지켰다. 그런 그가 정치판을 떠난 뒤 손에 쥔 것은 색소폰이었다. 아내에게 이끌려 첫 수강료까지 내주며 시작된 색소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평생동지 아내를 4년간 간병하다 떠나보낸 노정객은 요양원을 돌며 오늘도 연주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게 후배 정치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권력은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임을 명심하라는 당부였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이규택 대표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내린 소개를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내빈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선착순 이루고 하겠습니다. 네, 어제 도착하신 김동영 전 장관 소개. 신경식 전 현재 회장님. 선착순들 때문에 이민배 의원, 김영수 의원, 김항실 의원, 네. 정경석 의원, 네. 이원창 의원, 네. 신영일 유진상 의원, 김동주 의원, 정유랑 의원, 신하철 의원, 신대국,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 오십니다. 김용준 의원, 노천래 신규철 의원, 김윤일 화학수 의원, 이경재 의원, 김문종 의원, 파우여 의원, 김동대 의원, 김의재 의원,
박종희 의원. 여기 빠져있는데 제일 우리가 어르신이신데 제방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중흥회 회장이신 우리 정재호 회장님 여기 빠져있는 의원님들 빠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종원 목사님. 그리고 청자기의 명장 박영구 명장 목사님. 손병대 박정희 빠진 명대. 우리 이천에 같은 동산 우리 이규변 빠진. 기타 여기 훌륭하시는 내분만 여기 또 육사 이석 장군이 왔는데 이석 장군 사대 동시이신 우리 회장 모셨네. 사대 동시이신 전 우리 회장 내빈 소개하실 분이 많은데 시간을 줄이고 이런 존경하는 우리 내빈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4년 동안에 인생 여정을 걸어올 때 저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책 제목이 돌담 위에 서다인데 원래 시당초에 제가 형무소 돌담 위에 서다를 얘기했더니 출판사에서 형무소라는 단어가 좀 거부감이 심했다. 그래서 돌담 위에 갔다는 제목으로 책을 한 2년 동안 썼습니다. 형무소 돌담 위를 걷다는 얘기는 제가 86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동룡 당시 비서실장의 소개로 제가 민주화 추진위원회 요즘 말하는 민추업의 대협력국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당시에 민추업의 의장 직무대신 김상현 선배께서 몇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아주 뼈아픈 충격적인 좌우명을 저에게 던져줬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형무소 돌담위를 받는 심정으로 살아라. 발을 헛디디면 안으로 떨어지면 감옥에 가는 것이다. 항상 조심하고 또 생선가시 먹을 때 조기가 제일 맛있는데 맛있는 생선일수록 가시가 많다. 그 가시를 생선을 먹을 때 잘 발라 먹어야지 잘못 발리면 그 가시가 목에 걸려서 생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생선 받아 먹을 때도 잘 발려서 먹어라. 그 두 가지 말씀이 제 인생의 처음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만 그 좌우명이 오늘 저를
굳세게 아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책을 돌아서 보시고 좀 기분이 어쩌실 때는 늘 용서해 주시고 지 자서전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지가 대변인 시절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원내총무 시절 최고의 시절에 있었던 정치 현실 정치 시간을 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동안에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뒤져봤더니 아주 현대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맨날 신문을 펼치고 사진을 펼쳐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책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끝까지 좀 읽어주시고 어떤 많은 책을 선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중에라도 의원님이나 기후위원님께서 오시면은 관계들을 통해서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선의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원래 즉석 축사의 아주 달인이십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준비하고 계신 관계로 한 3분 정도의 덕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혀 준비 없이 지금 10분 전에 축사를 하고 나서 저는 이기택 의원을 좋아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좋아합니다. 첫째는 그는 옳게 살라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기 선대부터 독립투사로 이 나라 민주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시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자 시절부터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정치하는 동안에도 민주화를 위해서 혹시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3당 통합에도 야합이라고 따라가지 않았고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는 길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는 거부했던 분이 바로 이기택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남을 배려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도시서민, 장애인, 형을 살고 있는 사람, 여성, 노인들 문제를 늘 관심을 갖고 정치할 때 보면 그분들의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색스폰 음악 하듯이 이기택 하면 정치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늘 보면 이기택 하면 그때 같이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을 더욱더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이기택 의원이 색스폰을 들려주시겠지만 나머지 인생도 즐겁게 보람있게 정의롭게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즉석 연설의 달인이실 거 맞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선을 주신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택 8선 중턱에 더 걸쳐 앉아가지고
오늘 민주광장에서 몸부림치는 낡은 세대 또 젊은 세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발자취를 통해서 큰 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 이규택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슬아슬한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결 정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는 뚜렷합니다. 아슬아슬하면서도 정도를 걸어왔기 때문에 굵직한 발자취는 후배들에게 큰 기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담 위를 걷다 되어 있는데 나는 감히 세종대로를 여의도대로를 뚫었노라 이러한 제목이 마땅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인간 이규택의 발자취는 털끝만큼도 비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용의를 항상 가슴 한복판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주 허벌판에 독립투쟁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던 아버님의 핏줄과 평생을 내조하면서 뜨거운 가슴을 열고 항상 남편 사랑에 헌신했던 이미 고인된 부인의 섬세한 애정, 이 두 갈래의 핏줄과 마음의 행로가 합쳤기 때문에 오늘 인간 이규택이는 거듭났습니다. 그러한 재탄생의 기백을 가지고 그는 정의의 사나이로서 주저없이 모든 길을 헤쳐나오는데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책 제목은 나는 감히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반의 책을 보느라는 당신이 좋아하는 색스폰의 음료가 같이 섬세하면서도 굵직굵직한 피가 끓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샘솟는 가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의 책을 펼쳐놓으면 밤잠 설치고 단숨에 읽기도 하고 거덕거덕 뒤척거리면서도 훑어봅니다. 인간 이규택의 진 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책 한 권을 여러분 오늘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한번 펼쳐보시면 다시 한번 인간 이규택의 뜨거운 영혼과 아리따운 가슴 속을 파고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 책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간 발견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대 반갑습니다. 제 앞에 말씀하신 정대철 원정회 회장이나 방금 내려오신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님 두 분의 말씀이 뭐 더 이상 누가 옆에서 붙인 말 없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 뭐 제가 더 거기다 붙이는 건 쓸데없는 토론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창 총재께서 당대표를 맡았는데 그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어요. 들어서자마자
우리 당보다 인원이 훨씬 적었는데 그냥 뭐 낮으로 밤으로 그냥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은 저쪽 당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수가 뭐 과반수를 확 넘어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3년 끝에 안기부에 가서 우리가 데모를 하자. 그렇게들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 안기부의 이 남산에 있는 안기부는 일종의 그 파견식이고 진짜 본부는 저 강남 쪽에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처럼 프랑카드 쫙 들고 와서 거기 가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면서 절대 우리 당원 빼가지 말라. 데모를 하는데 나중에 거기 도착해보니까 한원 의원들이 당 총재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기택 의원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날 나좀 물어봤어요. 왜 그러고 갔냐? 그랬더니 그분이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서 만약 저쪽에서 잡으러 오면 그 뒤에 있어야 다치지 않고 잘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기택 의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진짜 국회에 체육실이 있는데 뭐냐 오후에 지나다 보니까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뭔가 들여다 보니까 이기택 의원이 혼자서 그냥 이런 역기를 들었다 놨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 역기 드는 걸 보고 있다가 땅에 탁 놓은 뒤에 저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가서 들었는데 땅에 안 떠요. 이게 아무리 뛸 들어도. 그래서 무거운 걸 번쩍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진짜 또 정보부 데모할 일이 있으면 당신 뒤에 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섰고 또 남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택 의원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주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다. 그 인식이 꽉 박혀가지고 오늘 이 차를 돌담에 이제 처음 받아서 왔는데 난 돌담 위를 걷는다고 해서 여주잖아요, 고향이. 그 여주 남한강 옆에 따뜻한 오솔길에 돌담들이 있어서 그 돌담길을 걷는 걸로 생각하고 왔더니 그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무소 돌담을 걸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참 이 양반이 아주 참 재미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책을 2번, 3번 써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오선 의원을 지내신 김동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님을 모셔서 덕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세 분이 참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하 부분 참 아멘입니다. 사실 저는 이기택 의원하고 참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제일 가까운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택에게 친구로서 좋은 친구였나 나쁜 친구였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처음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된 게 어쩌면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 한 50년 인연인데 지금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났던가 하는 기억은 제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6 이후에 한국의 새로운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군부의 12.12, 5.17 쿠데타로 해서 참 정치인들이 전부 규제되고 또 정당이 야당이 해산되고 그런 시기에 이기택 의원이 사실은 그 중앙일보 지금의 중앙일보사가 하는 TBC라는 동양방송의 기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두환 정부가 언론을 강제로 통폐하면서 KBS로 가게 되었는데 이 KBS에 가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민주산악회의 회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 보고 아니 거기 쪼그리 앉아있지만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날 우리 산악회 등산갈 때 좀 같이 나오라. 그랬더니 KBS 직원은 그 당시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도 그런 공무원인데도 KBS 직원이 배당 내고 저희 민주산업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고 당시 제야 민주화 운동의 중심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백기환 씨 그리고 박형규 목사 이런 분이었는데 이런 분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그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84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기택 의원 보고 친구길래 야 기태가 이제 어차피 퇴직됐으니까 우리 민주화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1984년도에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함께 만든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취협에 들어오라고 제가 보냈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민취협에 들어와서 소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야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87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며칠 전에 6월 10일 39주년 6.3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지났는데 바로 87년 6월 10일 날 참 민주화 국민운동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민주항쟁을 할 때 그때 민취협의 대표로 제가 알기로 김명륜 의원하고 우리 이기택 국장이 그때 구속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6.29가 있을 때에 그 6.29에 출옥을 하게 되면서 정치권에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저도 묶여 있다가 13대 처음으로 이제 이기택 의원으로 국회의원 후보에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기택 의원이 사실 꼭 당선돼야 내 친구이기 때문에 서울 성동구 같은 데에서 좀 나왔으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기택 의원이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 고향 여주에서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주에 나가면 이건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 노태우 대통령의 측근인 정동석이라는 사람이 기반이 튼튼한데 거기 나가면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그 강두구 성동에 나오면 어떠냐 그랬더니 굳이 내가 설령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고향에서 나오겠다 해가지고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참 우리 김영삼 전 총재가 3당 합당을 하고 그 3당 합당의 중심 인물이 저였는데 저하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인데 3당 합당 같이 오면 어떠냐 그랬더니
못 가겠다. 그리고 그 여주에서 그 강한 정동선이를 꺾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뭐 상가집 한 군데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 총선 14대 총선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우리 당 후보인 정동서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참 아쉬운, 당으로서는 아쉬운 입장인데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축하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 이후 이기택 의원과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당을 같이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거리가 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나는 당보다는 내 친구 이기택이 정치적 앞날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기택 의원에게 좋은 친구였나 하고 지금 오늘 돌아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 전 이기택 의원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 정치권을 끝난 뒤에 이기택 의원이 색시폰을 배운다고 그래요. 평소에 이기택 의원 노래 실력을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색시폰 제대로 연주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몇 번 들어보니까 이 대단한 실력이다. 노래 부르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노년에 이런 좋은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이기택 의원을 보면서 야 대단한 친구야. 역시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좋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색시폰 연주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옛 친구들, 옛 언론, 정치권에 있던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기택 의원의 이번 저서 볼단을 걷다는 그 당시에 사실 우리 민주화 운동하던 70년대, 80년대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의 공백기인데 이기택 의원의 이 돌담 위를 걷다가 후배 정치인들이나 또 그리고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에게 매우 좋은 기록이 될 것 같다 해서 출판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사와 함께 또 개인적인 우정까지 아주 따뜻하게 한 덕담을 해주신 우리 김동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앞으로 모시니까 저 뒤에 고지 가셨는데 오선 의원을 지내신 황우혁 전 교육부총리님을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치 대선배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죠? 참 저도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이기택 선배를 저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기택 선배는 아주 훌륭한 아내 이재옥 여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재옥 여사의 지역에 내려가면 여주에 아까 우리 김병윤 사모님께서 여주에 개노력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기택 선배보다는 이재옥 여사의 인기가 훨씬 많고 그 어른이 쌓아나온 그 뭐라 그럴까 그 덕택에 그야말로 사사를 하셨다는 것을 본인이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은 저로서는 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다 의원님보다는 사모님 인기가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내 코앞에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기택 의원님 선배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점이고 두 번째는 아주 귀한 어떻게 보면은 이기택 의원님이 부족한 점을 딱 지적해서 먼 훗날까지
크게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옆에서 조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트럼펫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옆에서 말씀하신 분이 이재욱 여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 할 때마다 트럼펫 손을 잡을 때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는 안에 나의 사랑하는 이재욱이를 내가 품에 안는다 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연주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할 때 사실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딱 정하게 할 때에는 저희 아내의 충고라고 할까 옆에서 조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먼저 보내신 것도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얼마나 그 정치인들 부인이 고생하는지 말도 형은 못하는데 그 오랜 고생 끝에 득병하여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정도 선배님과 해서 제가 사실 마음속에 선배님을 늘 같은 심정으로 늘 대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떠날 때 저하고 이제 외국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유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여행한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오고 자기가 평생에 제일 좋았던 것이 우리 이기택 선배의 사모님 이재욱 여사하고 같이 그 출장 갈 때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여행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출장 갈 때 부인을 동반을 못해요. 근데 그때 교육위원장 하실 때인데 저보고 우리 요번에 갈 때는 부인들은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받아들여서 정색을 하고 선배님 그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차감을 하되 얼마나 부인들 고생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번에 한번 내 책임하에서 같이 가자 이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갔었는데 그 경험이 저희 집사람의 평생에 아주 제일 좋았던 경험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저는 지금도 우리 이기택 선배의 그 자상하면서도 막 깊은 배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 이 책에 그 숨겨 있어요. 그걸 보물 찾듯이 잘 찾아서 읽으시면은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축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 이기택 의원님께서 그 색소폰 보실 때 아까도 어제도 그 리허설을 하면서 아내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하시던데 아주 좋은 덕담해 주신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홍문중 의원님 모셨는데 축사를 보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선 의원이시며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내셨죠. 홍문중 현재는 경영학원 학원장을 지내시고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선배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정말 없습니다. 제 인체 정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기 계신 지금 말씀하신 한 분 한 분들이 제 정치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대철 회장님, 신경식 회장님, 또 우리 김동영 당시 사무총장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 황우여 선배님, 저는 오늘날 저를 만들어주신 어른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배를 사랑하셨던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치 일정을 겨루면서 우리 선배님 뒤를 많이 쫓아왔습니다.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도 했고요. 또 상임위원장도 우리 선배님 뒤따라서 했고, 또 사무총장도 했고, 또 황우여 대통령 모시고 당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이런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이규택 선배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타나셔서 저에게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능성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아직도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후배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색소폰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6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저 7, 80밖에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늙었다고 해서 안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도 아직도 영구 역강하시고요. 아직도 이 국가와 민족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 많이 좀 이끌어 주시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과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 선배님들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순서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또 축사 말씀 이 자체가 우리 정치 역정을 또 설명해 주시고 따뜻한 또 우리 이기택 의원님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축사 원하시는 분들을 계속 모시도록 두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선에 김동주 의원님께서 네, 덕담을 좀 나눠달라고 하시는데 네, 의원님께서 네, 다들 뭐 대변이시고 준비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좋은 말씀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배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용 이사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YS가 엄청나게 우리 이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출마를 했을 때 정동생 의원하고 붙었는데 저 지역에 가서 그때 제가 좀 인기가 있을 때입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좀 가면 좋아할 텐데 여주에 좀 가서 좀 지원해 주거나 연설을 하라 했어요. 제가 그날 가는 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청문회 스타 김동주 온다 이렇게 하니까 한전에 연락해가지고 그 힘있는 여당 후보가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주 장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야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억지로 마이크를 살렸습니다. 여러 말 안 했습니다. 이 지역에 정말 일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하니까 힘있는 정당의 힘있는 후보가 그때 정동세입니다. 장날에 여러분들 전기를 끊어버렸으니까 집에 냉장고에 있는 모든 생선이고 음식이 다 썩어나가고 시장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다 죽으면은 이거 전부 다 여당이 물리십시오 하고 연설을 끝냈습니다. 정동석 의원을 같이 냈습니다. 우리가 밤에 12시, 1시, 2시까지 전화를 해서 니 때문에 망했다. 온 사람들이 고기 물리내라, 냉장고 뭐 썩었다는 말에 난리를 당했다고. 그 자기 참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가 민주화 투쟁할 때나 쭉 이래보면은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후배로서 많이 배워야 될 이런 선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선배님의 앞날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1995년도 경기도지사 파동 때 폭력배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피 흘렸던 그때 그 장소에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파레스 호텔 가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준상은 이기택 총재를 지지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오해 때문에 나는 그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입당하라 했는데 제가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1997년 12월 1일 308명의 동지들과 함께 입당해서 29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요새 정치를 보면서 책임이 없는 보수의 미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여기 와서 무슨 80이 나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90이 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100세 시대를 가는데 이규택 의원 저하고 갑자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색스폰과 그동안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즐겁게 그리고 남은 여색을 제4의 인생의 막을 힘차게 경지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담법인 한민족교회협회 이사장 김병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택 의원님을 가장 좋아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노인의 회장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범버스 교육감단이나 추진위원회 우리 한 대표위원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대단히 저는 존경해서 봅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이 건물 지어 평생 먹고 사는 동안에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통곡자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맡으면서 남한테 오해를 하는 생각이 해가지고 조달청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연대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다. 2년 동안 노인의 회장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사선의원가 됐으니까 이거 정말 대단히 잘하시겠지 했는데 2년 동안 시골에 다니면서 호텔방에 자가면서 운동을 했는데 보니까 이 대한노인의 우리 중앙회 회장님들이 지난 훌륭한 분들 많이 있었지만 돈 선거가지고 팔을 치고 있어요. 돈 안 주면 안 되니까 245억에 노인의 우리 지회장님들이 그 시장이나 지자체장들 꼼짝을 못하고 표를 가지고 근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사선전을 하셨으니까 커피도 안 사가지고 바카스도 안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사오려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안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차 한잔 먹고 오시는 거예요. 다 여기 들어오니 내 편이다. 내 편. 하시고 그만큼 지금까지 사선전을 하시면서도 순직하셨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가 1100만입니다. 노인회만 바로 잡으면 대통령과 장유천, 이재명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노인회만 되면. 그래서 노인회가 지금 이중훈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제가 노인회 회장님을 모시려고 손학규 만나보고 여러 우리 전계 이름 있는 분들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노인회를 바로 잡아달라. 그래서 차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모시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인회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100% 지금 되는 걸로 됐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
갑자기 2주 만에 이중근 얘기하는 사람이 나온 거야. 안 나왔으면 100% 됐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규택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cript께서는 관상에 탁자를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축사는 좀 생각해 주심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상에 여주시장병 김선교 대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책임 정치의 본령을 지켜주신 이규택 위원님의 저서 돌다미를 걷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책에 담지 못한 삶의 숨결을 색스폰의 깊은 울림으로 전하는 라이프 스토리 콘서트가 함께 열리게 된 것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단순한 개인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민주화의 현장에서 국회의정 역사의 중심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의 진솔한 기록이 담긴 파란만장한 정치 사로기자 후배 정치인에게 올바른 이정표 제시해주는 귀중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규택 위원님께서는 험난한 돌다미를 걸으실 때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셨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념, 무거운 사명감 속에 내린 해안들은 우리 정치사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권력의 달콤함보다 정치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고민하셨던 소신과 신념은 오늘날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바를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규택 위원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신념과 가치가 널리 전해지고 우리 정치가 특정 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길로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헌신해 오신 이규택 위원님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신 김성규님.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은 한 분만 더 소개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받으셨고 또 나가실 때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 디올 스카프 250매를 선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민족중흥회 천정균 부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시죠. 천정균 부회장님. 네, 저 뒤에 앉아 계시고 모자 쓰신 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선물을 집에 데려가시면 오늘 토요일인데 이거 가지러 가셨다 이렇게 하시면 칭찬받으실 겁니다. 네, 크리스찬 디오로 스카프 250매를 증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네, 우리 공식 행사를 마치고 정말로 이제부터 이규택 국연 색스폰 라이프 스토리 콘서트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막을 올리겠습니다. 네, 1부는 테너 색스폰으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만주벌판을 누비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규택 대표 아버님과 독립투사들 그리고 평소 이규택 대표님께서 가장 존경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애창곡 황성예터입니다. 두 번째 곡은 한국시인협회가 뽑은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로 이규택 대표 어머님께서 즐겨 부르셨다 하여 봄날은 간다를 어머님께 바치는 헌정곡으로 두 곡을 선정하셨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80도전님께서 폐활량이 엄청나신데 테넌트 자꾸 소리 나기도 힘든데 경륜으로 불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곡은 60항쟁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며 교도소 창 안에서 창밖에 계신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 이 두 여인을 그리며 즐겨 흥얼대던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감사하시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얘기 중에는 잠깐 이제 쉬시도록 다음에는 특별 초청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무용유산 92호 태평로 이주자신 박건희 교수님인데 이 곡은 특별히 우리 이태규 의원님을 위해서 춘향가 중에서 쑥대머리를 안무를 하셨다고 그래도 신념을 지키는 이민택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 해서 안무자께서 다시 안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쑥대머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 박건희 교수님의 창작무용 쑥대머리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객석 불은 조금 좀 줄여주십시오. 귀신 형용 정망옥방이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이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구강한 주월같이 펑뜻이 솟아서 빛이 보죠 전두만쯤 참못 이뤄 호정몽을 어이꿀 수 있나 내가 만일 이번 번째 못 두고 혼이 되거든 무덤 앞에 선난눈 망부설이 될 것이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상이 될 것이 생전사로 이 원투를 알아주리라 네 쓰란 말이나 쑥대머리 귀신형 정방옥방이 잔자리로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쑥대머리 내가 만일 이번 번째 못 두고 혼이 되거든 무덤 앞에 선난눈 망부석이 될 것이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상이 될 것이 생전사로 이 원투를 알아주리라 네 쓰란 말이나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망옥방이 잔자리로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대단하죠.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직접 안무를 하시고 음악을 박예리의 쑥대머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쑥대머리라니까 누가 이렇게 대머리까지 거 얘기했는데, 네, 이 쑥대머리처럼 옥중에서 귀신 형용을 하고 산발이 된 춘향이의 모습을 이기택 의원과 아마 오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무를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신 우리 박건희 교수님께 뒤에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부 테너 색스폰 연주가 이어집니다. 첫 곡은 우리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자 평생을 불꽃처럼 살아온 이기택 대표를 묘사하는 곡 윤신의 열애입니다. 그리고 84년에 인생을 걸어오면서 민주화운동 국회의원 그리고 오늘 책을 쓰고 연주자로 그리고 사회봉사자로 여기까지 걸어온 꿈같은 길을 표현한 인생은 꿈이라고 연주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연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말씀 아주 축약한 단어 같습니다. 인생은 꿈이다를 들으셨고요. 잠깐 또 쉬시는 동안에 테너 우리 임산 교수님의 특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베네딕 국립국악원을 대학원을 수학하시고 현재 독도 강치 홍보대사로 사회봉사활동에 아주 헌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르실 곡목은 안치안에 위하여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초청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해 드리세요. 스탠드 마이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정치 김문혜입니다. 김병식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살려주세요. 네, 마이크의 전원 버튼 켜주세요. 마이크의 전원 버튼 켜주세요. 네, 오래 지체하는 동안에 이제 핀 마이크가 조금 음원이 나가서 전원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다시 이제 마이크 대드렸습니다. 넬라 판타지오 마지막 곡입니다. 네, 항상 환상과 이상의 세계를 향해서 열정을 불태우시는 이곡 대표 삶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꿈은 내가 판타지아 세상에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이기택의 복연 색소폰 라이프 스토리 콘서트 그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올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내를 주신 여러분께 주최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프로그램지를 보여주시면 나가실 때 주차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가시면서 총정길 민주동의 부회장님께서 주신 선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안녕히 귀가해 주십시오. 네, 토요일 아름다운 토요일 보내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앞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덕 대표님, 의원님 다시 나오시죠. 이기덕 대표님, 네, 앉은 채로 앞을 봐주시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은 앞으로만 와서 의자에 앉아 계시면은 단체 사진을 이쪽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쪽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면.